그래서 공부를 할 때 내가 우리의 법신자리는 무연이잖아요. 인연과 조건이 없는 자리거든. 인연과 조건이 없는 텅 빈 자리거든. 그런데 만일에 내가 조금이라도 건더기가 있다. 이런 무연이 안 됩니다. 그러면 내가 마음속으로 이거는 유연이구나. 이거는 반연심이구나. 이렇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 말이지. 이제 처음 공부하는 사람은 이게 이제 구별이 잘 안 되죠. 처음 공부는. 근데 이제 내가 이제 좌선을 해서 마음이 가라앉아. 가라앉으면 마음이 고요하다. 만약 이렇게 생각했으면 그건 고요함이 아니죠. 고요 자체는 고요하다고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실은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이게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느냐, 인연과 조건이 없느냐, 이게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할 때도 내가 공부가 되게 잘 된 줄 알아. 근데 내가 딱 뭐 건데기 하나를 붙들고 있어. 그러면 뭐다? 그거는 유연이죠. 유연. 처음에야 그걸 가지고 하니까 방편을 가지고 하니까 처음에는 어쩔 수 없지만 공부가 깊어지면서 그것조차 다 내려놓게 되는 거죠. 그 내려놓는다라는 말은 지금 이제 우리가 허공나 이렇게 해. 허공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허공나를 가리키는 그 본성을 가리키는 이름이거든요. 손가락이거든요. 근데 그 본성자리는 이름이 붙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허공나를 가지고 공부를 한다 해도 나중에는 그 본성자리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 목표지요. 그 손가락이 가리키는, 허공나가 가리키는 그것을 붙잡고 공부를 하다가 그 허공나가 진짜 그 가리키는 그 자리로 내가 들어가는 거. 그것이 이제 목표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알면 공부하는데 헷갈리지를 않는다. 어저께 이제 우리 선생님을 칠지보살이라고 하시는 그 능화 스님하고 근데 어저께 이제 오후에 이제 좀 통화를 많이 했었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자기가 실제로 내 공부 살림, 실질적인 내 공부 살림이 얼마나 있느냐, 요게 결론이라요. 실질적인 내 공부 살림이요. 많이 듣고 많이 봐. 많이 듣고 많이 보는 거는 전부 손가락이거든. 손가락이니까 그거는 자기의 인연과 조건으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것도 다 뭐다? 유연이 되는 거죠. 유연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유연을 방편으로 삼아서 공부를 해야 되죠. 그러다가 나중에 유연이 가리키는 그 곳을 봐버려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이면서 목표가 됩니다. 그거 공부하는 사람은 절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191쪽이요. 자,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다른 분들은 다 아시죠? 내가 말을 이렇게 한다든지 가려울 걸 한다든지 누워 잠을 잔다든지 밥을 먹는다든지 해도 이건 성품이 없는 거요. 자동차에 휘발유가 없으면 시동이 안 걸리듯이 이 몸은 밥을 먹여줘야 돼요. 이건 법칙에 의해서 자라는 거예요. 소나무도 법칙에 의해서 자라고 학원의 꽃들도 물을 주고 법칙에 의해서 꽃이 피우고 열매가 맺는 것이거든. 이와 마찬가지로 몸도 법칙에 의해서 상대성으로 자꾸 변해. 그렇기 때문에 늙는
것이거든. 법칙에 의해서 변하는 것이지 성품 자체가 변하는 것은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매정한 놈이라. 이것이 참말로 성품이 있다면 팔을 길게 빼라는 데 팔이 성품이 없으니까 짧으면 짧은 대로만, 길면 긴 대로만, 잘나면 잘난 대로만, 못나면 못난 대로만이라. 이것은 정말로 내 말 안 들어줘. 몽둥이는 왜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까? 성품이 없기 때문이야. 성품이 있다면 알아서 하겠는데 성품이 없거든. 마음이 없어. 그런데 우리로 세상이 아는 것, 마음, 성품이라고 하는 이것은 아무런 모습도 없어. 불 속에도 들어가, 얼음 속에도 들어가, 땅 속에도 들어가, 어디라도 가. 어떨 땐 생각 없이도 마음대로 해. 성품이 몽둥이를 끌고 다니는 거요. 이걸 여러분이 안다면 옳지 명하는 내 마음을 내 마음이라고 변하는 이걸 내 몸이라 했구나. 그게 아니야. 몸에는 성품이 없구나. 시시로 변하는 그러나 이 몸을 끌고 다니는 것으로 빛깔 속에 모시는 것이 부족해져서 하늘과 땅이 생기기 전부터였구나. 그래서 손가락 하나를 움직이고 그놈이가 가다가 보시고 팔을 들어도 그놈이 안 보시고 말을 하더라도 그놈이 입을 통해서 말을 하는구나. 그걸 알아보면 그 자리에서 부셔되는. 예, 그것까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모습은 본성자리에서 인연과 조건으로 나타난 모습이죠. 본성자리에서 인연과 조건으로 나타난 모습을 상대성이라고 하고 그 본성자리를 절대성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씀하셨다시피 자동차에 휘발유가 없으면 시동이 안 걸려. 몸에는 밥을 먹여줘야 돼. 인연과 조건이 맞아야 되죠. 그래서 만약에 밥을 안 먹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뭐 뇌가 아무리 영특하고 아무리 뭐 잘났더라도 어떻게 되죠? 그냥 뇌도 다 죽어버리죠.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화장막에 불구덩이나 땅 속에 매장을 해버리죠. 요새는 유럽에서는 아직도 매장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국은 화장이 거의 뭐 90%에 육박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새는 이렇게 봉분 거의 설치 안 하고 그거 뭐 가정묘 이것도 많이 자연장이라고 해서 이렇게 구멍을 깊게 파요. 구멍을 그냥 뻥 파요. 거기다 가루 쏙 집어넣어요. 그리고 딱 위에 마감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가 저쯤 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저쯤 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왜 그러냐? 하나의 문화죠. 문화는 뭐다? 모습이죠. 상대성이니까 그 시대와 그 사람들의 그 생각에 따라서 이게 변하지요. 모든 문화나 습관이나 그 전통이 변하지요. 변하면서 이제 가는데 소나무나 뭐 화분의 꽃, 뭐 몸뚱이 뭐 이런 것도 전부 다 뭐다? 법칙에 의해서 변하는 것이지 그 성품 자체가 변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요 변하는 거 아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아마 가연 씨가 처음 지금 들으면 나 변하는 거 아는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자, 가연 씨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변하는 게 뭡니까? 변한다라는 뜻이 뭡니까? 지금과 달라지는 것. 지금과 달라지는 것. 예, 그럴 수 있죠. 자, 그러니까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생겼다가 인연과 조건이 없으면 사라지는 거.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생겨. 인연과 조건이 사라지면 그 모습도 사라져버려. 이걸 뭐라고 한다? 변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변한다의 그 말 속에는 뭐가 있느냐? 연기와 연기법과
공성의 이치가 들어있는 거죠. 변한다 안에. 그래서 변하는 걸 확실히 알면 깨달음이라고 제가 자꾸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변하는 것을 알면 연기법과 공성에 대한 이치를 이해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모습이 변하구나. 변하니까 어떻게 된다? 그것이 그 속에 실제로 내재하는 어떤 성품이 없어서, 실제로 내재하는 어떤 존재가 없어서, 실체가 없어서 그게 빈 성품이구나. 그래서 공부를 자꾸만 하다가 보면 모습을 그대로 다 두고 내 몸뚱이와 내가 보이고 들리는 일체의 모든 모습이 전부 다 빈 모습이라. 빈 모습이니까 보는 놈하고 보이는 거하고 또 말하는 거하고 들리는 거하고 하나라. 그래서 보는 놈이 곧 보이는 놈이라. 보이는 것도 뭐죠? 공성이죠. 보는 놈도 공성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이해가 안 돼. 선사들이 봄이 없이 보고 들음이 없이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봄이 없이 보고 들음이 없이 어떻게 듣느냐? 그거는 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다? 공성을 바탕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허공성, 공성인, 공성인 본성이 공성인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하나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는데 이게 무명이 우리의 무지로 인해서 어떻게 하냐, 둘러 딱 본다. 둘러봐 버린다. 보는 내가 있고 보이는 상황이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둘러보는 거죠. 둘러보는 것이 무명입니다. 무지무명이야. 둘러보는 거예요. 이걸 둘러 어떻게 안 볼 수가 있어? 우리 그렇게 생각하죠. 어떻게 둘러 안 볼 수 있어? 뭘 알아야 된다? 연기와 공성을 알아야 된다. 연기와 공성을 아는 중에서도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변하는 거 알아야 된다. 변하는 거. 변하는 거.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진다. 그래서 변하는 걸 알아야 돼. 변하는 거를 알아야 그 다음 공부를 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변하는 거를 알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번에 그 대구의 김은숙 도가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 연락이 와서 했는데 김은숙 도가님 참 고맙더라고요. 그러니까 모습공식을 쭉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해놨죠.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모습공식을 해놨죠. 그러니까 1단계는 뭐죠? 전체로 보기 이렇게 해놨죠. 2단계는 쪼개서 보기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물체를 다 쪼개서. 세 번째는 뭐라고 했냐? 세 번째 뭐라고 해놨는지 보신 분 있습니까? 법계야 세 번째 뭐라고 해놨지? 모습공식 세 번째. 모습공식 연습하기 세 번째. 기억 안 나지? 이제 고수가 돼서 그렇다. 그 다음 표성론 교사님 세 번째 뭐라고 했죠? 전체로 보기. 전체로 보기는 1단계, 2단계는 쪼개서 보기, 3단계는 이름 붙이지 않고 변하는 도리를 보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정말로 모습공식을 하려면 이름 붙이지 않고 변하는 도리로 보기가 아주 핵심이에요. 그걸 하기 위해서 전체로 보기, 그 다음 쪼개서 보기를 처음부터 이름 붙이지 않고 변하는 도리로 보기 이렇게 하면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제 김은숙 도가님이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정말로 이름을 붙이지 않고 딱 보니까 변하는 게 싹 보이더라는 거죠. 이름, 우리는 전부 뭘로 본다? 보고 듣고 말하고 할 때 전부 뭘로 본다? 이름으로 하거든. 이름이라는 것이 다른 말로 고정관념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거든요. 근데 이름을 딱 안 붙여. 이름을 딱 안 붙이면
그 상황을 그대로 보게 된다. 그게 이름을 안 붙이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이름을 붙이는가, 이름을 이름으로 생각하고 이름으로 보고 이름으로 듣는가를 알려면 이름 붙이지 않고 볼 수가 있어야 가능해요. 이름 붙이죠. 우리가 고요하다. 이것도 이름이거든요. 모든 언어는 이름이에요. 모든 언어가 전부 이름이에요. 본다, 듣는다도 다 이름이에요. 이름. 그래서 본다 하면 벌써 듣는다가 딱 상대가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정말 새가 지저귀는 거, 바람이 부는 거, 이런 보이는 것들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신기했다라는 거예요. 신기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세상이 불가사의 아이가 내가 그러고 말았는데 세상이 불가사의거든요. 실은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안 보거든요. 의뢰이 있는 것, 의뢰이 내가 어쩐 것 이렇게 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름을 딱 안 붙이고 딱 이렇게 보면 전혀 좀 다르게 보이고 나도 다르게 사고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초창기에 제가 많이 했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거 많이 했습니다. 초창기에 우리 도반님들은. 그래서 이제 지금은 앉아서 하니까 뭐 어디 제가 손을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하죠. 지금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근데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할 때 전부 다 이름을 붙여버리거든. 그럼 이거를 안 본다는 얘기예요. 이름을 딱 붙인다는 얘기는 자기의 생각 속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실제로 안 본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보고 들으려면 어찌해야 되느냐? 이름을 붙이지 말아야 돼요. 그것이 반문문성할 때 실제로 그것이 터득이 돼야 돼요. 실제로 허공나가 이름이거든. 이름이니까 이름을 통해서 이름이 없는 자리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허공나를 할 때 뭐 내가 허공나가 뭐 어떻다 저떻다 뭐 그런 거는 뭐다? 어디서 다 들은 하나의 말하자면 지식이죠. 그거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로지 허공나를 가지고 쭉 하다가 허공나를 놔버리는 상황이죠. 허공나가 가리키는 곳을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몸뚱이라는 것도 뭐다? 이름이죠. 이름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지구는 이 지구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음성교체라고 해가지고 이 말로서 이 전달을 소통을 하게 되죠. 또 다른 세계는 뭐 염으로 또 하는 세계가 있을 것이고 다른 세계는 뭐 또 다른 게 우리는 뭔지 잘 몰라요. 여기서 일단 우리는 음성으로 하게 되죠. 음성. 근데 이러한 것도 전부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곳을 드러내지를 못해. 그러니까 어떠냐? 자꾸만 이름으로 생각을 해. 소통을 하기 위한 하나의 그 수단이 나중에는 그 수단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거죠. 나를 지배해버린다. 그래서 이 공부를 할 때는 언어를 모습을 자꾸 놓아버리는 이름을 자꾸 놓아버리는 그 공부를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여기 보면은 모든 몸도 나무도 꽃도 전부 법칙에 의해서 변하는 것이지 성품 자체가 변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게 몸뚱이가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은 무정물이기 때문에 그렇다. 무정물이라는 것은 성품이 없다. 그 속에 지혜가 없다. 이 말이죠. 무정물이라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 아는 것 이렇게 돼 있죠. 할 줄 아는 그 자리,
마음, 성품, 이것은 아무 모습이 없다. 무연이다. 무연. 그런데 이 무연의 자리가 어떻게 한다? 이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데 우리가 몸뚱이를 자꾸 나라고 하니까 이 본래 우리 본성 자리를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까맣게 잊어버렸어. 그래서 그 바탕공식에 그렇게 해놨죠. 모습을 봅니다. 허공 속의 모습을 봅니다. 모습은 허공에서 생겨나서 허공으로 사라집니다. 모습에 들어앉으면 허공을 잊어버립니다. 텅 빈 허공을 봅니다.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탕공식인데 제가 거기에는 코드 맞추기에는 바탕공식을 안 넣어놨는데 공부를 이제 모습공식으로 충분히 하고 나면 바탕공식이 이제 저절로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망령된 마음, 경계에 반연하는 것, 경계에 끄달려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다른 말로 하면 반연된 마음을 내 마음이라고 하고, 변하는 이걸 내 몸이라 했구나. 몸뚱이 변하는 거죠. 망령된 마음도 변하는 겁니다. 변하는 거. 그래서 그게 아니구나. 몸에는 성품이 없구나. 시시로 변하는구나. 그래서 이 몸을 끌고 다니는 것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자리, 텅 빈 자리, 절대 평등 자리, 허공성 자리가 의젓해서 하늘과 땅이 생기기 전부터 있구나. 하늘과 땅은 이제 상대성이죠. 모습이죠. 모습 이전의 앞서식. 그게 우리 본성입니다. 그래서 손가락을 하나를 움직여도, 그래서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무림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이렇게 해야죠. 그리고 또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무린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무린 입으로 말을 한다. 이렇게 한단 말이지. 또 공부는 누가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공부를 한다. 이 자리가 일도 하고 돈도 벌고 이 자리가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 자리, 나의 청정법신, 나의 본성 자리를 실제로 내가 알아버리면 어떻게 된다? 그 자리에서 부처가 된다. 부처가 다른 말이 아니고 본성 자리를 깨닫는 것이 부처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부처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깨닫는 것도 그 사람의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굉장히 천차만별의 그 스펙트럼을 가지죠. 다 틀리죠. 뭐 화련대오를 하시는 분이 있고 조금 깨닫는 분이 있고, 그래도 이제 점점 깨달아가는 것이 한 번 깨닫고 두 번 깨닫고 쭉 가면서 공부를 꾸준히 하면서 이렇게 깨닫는단 말이죠. 우리 보통 그 공부하는 사람들이 참 좀 공부를 좀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아. 백봉 선생님 같으신 경우에는 저도 시봉을 들었고 다른 사람도 시봉을 들었지만 정말로 열심히 정진하시거든요. 정말로 열심히 정진하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앉으시고 저녁에도 꼭 앉으시고 낮에도 늘 정진하시고, 정진하시는 모습이 그냥 보이니까 눈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진을 그렇게 깨달으신 분도 그렇게 정진을 열심히 하시는데, 우리는 완전히 이제 날로 자꾸 먹으려고 하는 거지. 날로 자꾸 먹으려고 해서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놓고 공부도 안 해놓고 자꾸 깨닫기만을 원해. 자꾸 뭘 자꾸 원해. 이러면 어떻게 되죠? 갈등을 일으켜요. 공부가 안 됩니다. 갈등을. 전부 다 인연과 조건이 맞아야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그 유키존도 불러? 그거
그거에 그 저기 GD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빅뱅의 GD죠. 예? GD 맞죠? GD 맞죠? GD가 나왔는데 그 사람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그 사람 천재더라고요. GD가 천재더라고요. 일반 사람이 아니더라. 보통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그 사람이 노력을 하냐면 자기가 그거 하는 걸 수련이라고 하대. 10대에서 20대 초반에 외국에서 MR을 들여와서 거기다가 일주일에 하나씩 계속 작곡 작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일주일에 그걸 2년인가 3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고 그랬더니 지금 생각하면 그게 수련이었던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련이요. 어떻게 그 MR 그러니까 멜로디만 있는 거죠. 그걸 가지고 그냥 계속 자기가 작곡 작사 편곡을 다 일주일에 하나씩 그렇게 하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앨범을 내지 않습니까? 앨범을 내는데 이제 앨범에 이제 만약에 곡이 뭐 7곡, 뭐 8곡, 7곡, 8곡 더 들어가죠. 그렇게 이제 들어가는데 그 메인 그 앨범의 메인 곡 그거를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보통 곡을 14곡 정도 써야 하나를 뽑을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14곡을 쓴다는 것도 대단하죠. 써서 이제 그 한 곡을 하고 보통 일반적으로 그 앨범에 들어가는 한 곡을 거기다 올리려면 7곡 정도를 작곡을 한답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가 올라간대요. 그러면 만약에 그 앨범에 10곡이 들어간다. 이러면 이 사람이 거의 100곡을 작곡을 해가지고 거기서 10곡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야, 그래서 내가 그래서 GD 한 번 더 봐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얼른 이렇게 들어서 그런데 내가 딱 앉아서 그 GD가 나오는 거를 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앨범을 하나 내려면 거의 100곡을 한 곡 작곡하기도 어려운데 작곡을 해서 10곡 정도를 거기다 넣는다. 야, 저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이고 진짜 천재구나. 내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런 이제 장인이죠. 그는 다 장인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이제 들으면서 지금 내가 공부하고 있는 상황,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상황을 좀 빗대어서 이제 생각을 자꾸 하게 되죠. 우리는 그걸 보면서. 그래서 야, 저 정도 돼야 하기는 뭐 GD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죠. 근데 이제 참 뛰어난 사람이구나. 그래서 저렇게 용맹정진을 하는구나. 그렇게 이제 좀 많이 감동이었어요. 그걸 보면서. 그래서 오늘 이제 오늘 법회에 가면 GD 얘기를 좀 한번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192쪽이요. 여기가 견성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이렇게 밀어붙이면서 가는 겁니다. 지금 자, 시작. 그러면 선생님, 우리의 진짜 주인공인 진심본체 즉 참마음의 모바상이라면 이 마음을 어떻게 불리는 것입니까? 이 마음을 불리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자성 공능이요. 이것이 공능소주 이생이심
응당 오르지 않고 이 마음을 내다 쓸 것인데 내 스스로의 마음 성품을 그대로 쓰는 것이고 둘째는 수연형이요 인연에 따라서 마음을 쓰는 두 가지가 있어요. 도에는 본성을 그대로 내버려 그러나 본성을 이걸 내놓으려 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인연에 따라서 써. 선생님, 인연에 따라서 쓴다는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경계에 갇힌다는 말이에요. 이게 놈이 있으면 약한 생각이나 또 좋은 놈이 있으면 좋다는 생각이나 높은 산이 있으면 산이 높다. 물이 낮으면 낮다. 그 경계에 따라서 마음이 생겨요. 그러나 고인들은 본래의 성품대로 쏘는 거예요. 이것은 알기가 좀 어렵지. 예. 그러니까 우리가 경계에 따라서 보면은 요거 책상이구나. 이게 지금 이가연씨구나. 이거는 법계구나. 이렇게 하는 거는 뭐다? 수연응용이죠. 경계에 따라서 일어나는 마음이죠. 근데 지금 이제 법회가 끝나고 우리가 이제 이거 줌을 다 이제 나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가연이다, 법계다 이런 생각이 사라지죠. 그러죠. 사라지니까 그거는 일어났다, 경계에 따라서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생각이라. 그렇죠.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거고 이가연이구나 라고 아는 그 마음, 법계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은 그 앞에 경계가 있을 때도 알고 경계가 사라질 때도 아는 그 마음, 그 우리의 본래의 마음, 그것이 뭐다? 자성본능이에요. 자성본능. 그리고 인연 따라 반년에서 쓰는 것을 뭐냐? 수연응용이라고 해요. 뭐 본부들은 전부 다 어떻게 된다? 인연 따라 쓰거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한다? 경계가 있으면 경계에 따라서 마음이 생겼다가 경계가 사라지면 그 마음도 사라져버려. 그래서 자기가 몸뚱이가 내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몸뚱이가 있을 때는 나야. 근데 몸뚱이가 내가 쿨쿨 자버리거나 또 수술을 할 때 뭐 그걸 마취를 해버리면 내라는 생각도 없어요. 내라는 생각이 없으면 고통도 없는 거예요, 실은요. 그거 막 마취시켜놓고 막 몸 다 자르고 막 해도 우리 아픈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라는 생각이 있다가 없다가 이러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나라는 생각은 어떻게 된다? 경계에 따라 일어났다. 경계가 닿으면 사라지는 거라서 그걸 망심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의 본래의 성품은 인연과 조건 따라 생겼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본래 있다 없다 소리가 아니라 본래 그대로다. 본래 구족해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연 인연과 조건에 따라 생기는 것이 아니다. 인연과 조건이 있다.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반드시 주체와 객체가 있어요. 둘이 있어요. 상대가 있게 되거든. 근데 이거는 무연은 상대가 없어. 그거를 확실히 알아야 된다. 내가 공부를 할 때. 그러면은 공부를 할 때 내가 어쩌고 저쩌고 할 때 정확하게 구별이 되거든요. 무연, 유연을 확실하게 알고 있으니. 안 그러면 내가 헤맨다 이 말이지. 공부를 할 때. 자, 그 다음에요. 이거 무슨 말이냐? 내가 전하는 이야기예요. 이정현이 죽고 사는 것을 건강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몸뚱이를 가지고 영원히 산다면 이런 공부할 필요도 없어. 이거 잠깐이야. 100년을 살아도 잠깐이야. 이 몸뚱이 가는 곳이 어디냐? 흙구덩이나 불구덩이거든. 우리는 흙구덩이나 불구덩이를 변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거든. 100년을 산다 해도 흙구덩이나 불구덩이로 가. 이건 가짜라. 그러나 진짜가 있거든. 이 진짜 마음을 쓰는 것이거든. 처음 듣는 분들은 어려워요. 예, 여기까지요.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은 말하자면 불생불멸한 우리의 본성자리, 부처님과 나와 부처님과 중생이 하나인 이 자리를 공부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 몸뚱이가 내다 라고 한다면, 이 몸뚱이가 나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죽음에서도 벗어날 수 없고 허무에서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몸뚱이가 나는 나라, 나는 난데 진짜 내가 아니라 가짜 내야, 가짜 내. 가짜 내라. 진짜 나는 이 몸뚱이를 낮출 수 있는 우리의 본성자리예요. 저는 이 공부를 하면서 가장 소름 돋았던 게 뭐냐면, 야, 부처님이나 선지식이 없었으면 내 스스로 이러한 것을 깨달을 수 있을까? 이 생각이 있는 거예요. 공부를 하면서 정말 소름 돋았거든요. 부처님이 계시고 선지식이 계시니까 네 몸뚱이가 네가 아니고 본래 본성자리, 네는 영원한 생명자리다. 이렇게 딱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래도 그거 따라서 가는 거지. 내가 스스로 이 몸뚱이가 헛거고 내가 보는 것도 다 헛거고 나는 본래 불생불멸인 자리다. 이걸 어떻게 알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알 수가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정말 부처님 은혜가 대단하고 스승의 은혜가 대단한 거죠. 이거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 부처님은, 우리 선지식들은 이걸 알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해서 이러한 이치를 알 수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진짜 들었어요. 요새도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백봉 선생님 은혜를 조금이라도, 부처님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으면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 마음이 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 공부를 기회라도 한번 스치고 지나가잖아요. 지금 내가 깨닫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지금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처님 은혜와 스승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을 마음을 내야 되는 거지. 내어서 다른 사람에게 회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공부가 훨씬, 내가 공부하는데 힘을 많이 얻게 됩니다. 그냥 되는 대로 돼 있는 대로 이렇게 하면 잘 안 됩니다, 실은요. 그래서 정말 부처님 은혜, 스승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내가 1분이라도 내가 갚겠다. 그래서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내 성품을 그대로 쓸 수 있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읽어보면 이게 바로 이제 새말귀거든요. 새말귀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거를 하려면 요 새말귀로, 제가 이제 그 선원장 소임을 맡아서 제일 고민이 됐던 게 뭐냐면은 새말귀를 그대로 할 수가 없어. 처음부터 새말귀를 굴릴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같이 공부하시는 우리 도반들이 새말귀로 인도를 할 수 있느냐, 새말귀를 할 수 있도록 그 문화까지 데리고 갈 수 있느냐, 그 과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과정이 필요해서 이제 모습 공식도 만들고 바탕 공식도 만들고 제가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쭉 이렇게 왔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를 내가 정말로 잘 이해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생활 속에서 적용을 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깨우치는 바가 있어야 돼요. 이 연기와 공성에 대한 자기의 깨우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이론으로만 어쩌고 저쩌고 이래가지고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반문문성도 이제 도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바탕을 놔두자, 이렇게 이 바탕이 우리의 원래 본성 자리를 놔두자는 말인데, 바탕을 놔두자, 이게 참 도반들에게 어렵다, 일반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이 마음을 볼 수 있는 방법, 마음을 볼 수 있는 방법을 구체화시킨 게 이제 반문문성인데, 그래서 지금 우리 그 등광도반님이 치매 어머니를 벌써 8년, 9년 모시고 있나요? 그렇게 모시고 있죠. 저도 이제 그 어른을 이제 모시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등광도반님이 딱 얘기를 하면 무슨 얘기인지 제가 알죠. 왜냐하면 제가 체험을 했잖아요.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치매 노인을 모신다는 것이 그냥 보통 사람이 안 해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아, 노인을 모신다면 노인을 모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그 노인을 모시는 데 대한 정말로 세세한 또 많은 조건들, 많은 그러한 것들은 생각도 해볼 수가 없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게 경험이 돼야 된다는 경험. 그래서 노인을 모신다, 치매 노인을 모신다, 이건 이론이라. 이론, 그냥 듣는 말이라. 아, 우리는 청정법신자리야, 이러면 그건 이론이라. 이론. 청정법신자리구나, 이래가지고는 실제로 그 청정법신자리 맛을 못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맛을 보기 위해서 어석공식도 하고 반문문성도 하는 거 아닙니까? 반문문성을 또 하기 위해서 제가 호흡법을 또 하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단계를 두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이거는 자기 문제죠. 자기 문제. 나의 본성, 불생불멸한 나의 본성, 나의 부처자리, 부처님과 내가 하나인 그 자리를 내가 반드시 되밝히겠다, 이런 원을 가지고 있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일과 굴리기라. 일과 굴리기서부터 이거를 생활 속에서 우린 출가자가 아니거든요. 제가자기 때문에 내가 생활하고 있는 그 생활의 장이 스스로 공부의 장으로 만들지 않으면 공부를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좀 신심을 가지시고 꼭 공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렵다, 스트레스다, 이거 아닙니다. 자꾸 공부를 하면 놓는 공부를 하기 때문에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